음식료 업종 좀 꿈틀하고 있어서요. 언급했던 종목 중에 남양유업이 엄청 올랐네요. 그죠? 그죠? 야, 이 길을 타개할 길은 회장이 그만두는 것 뿐이 길이 아니겠냐 했는데 진짜로 그만두면서 엄청 올라버렸습니다. 남양유업을 따라서 오른 종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뭐 가져볼 수는 있겠죠. 이만큼 오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제가 모든 종목 다 보지 못했고요. 그동안에 그냥 뭐 적정 레벨이었던 종목만 좀 보겠습니다. 대상인데요. 대상은 예전에 1차로 상승한 다음에 다시 좀 조정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지난주 잠깐 목금 잠깐 올랐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수급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외국인은 좀 계속 빠져나가 외국인 때문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건데요. 기관이 들어와 주느냐에 따라서 좀 외국인들이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래도 때에 따라서 기관이 들어오거나 혹은 또 외국인이 없어도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평가라고 한 롯데푸드는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롯데푸드는 그래도 외국인 동향이 괜찮네요. 그죠? 지금 이 정도 레벨이면 매매시 하향이 뜨긴 떴습니다만은 PBR 0.57에다가 지금 PER 12month가 이런 걸로 봐서 잠깐만요. 1분기도 괜찮은데요. 작년보다 8.8%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좀 늘어난 양상이고 농심도 외국인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도 농심은 조금 들어왔네 지난주 그죠? 오 요거 다행인데 그죠? 차트는 바닥을 다지고 보세요. 이게 하향에서 상향으로 전환될 때의 모습입니다. 한 번에 정향되는 게 아니고 하락하다가 몇 번에 이 이평선들을 몇 번에 걸쳐서 눌림목 가지고 뚫죠. 농심이 지금 차트는 되게 좋은데 오뚜기가 라면값 올리면서 뭐 반사이익을 오르는데 근데 오뚜기도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땐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 이제 다 가격 인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거래량 좀 나오긴 했는데 평소보다 많긴 하지만 전체 주식 수비에는 미미해서 그런데 1분기 실적이 안 좋아졌네. 왜 별도로도 그런가요? 별도로 어제도 분기 실적이 아이고 이게 또 뭔가 또 올해 1분기 실적은 작년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PBR은 1도 안 돼서 저평가지만은 그러면 이게 좀 떨어지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는 PER상 그렇게 되면 메리트가 1분기 실적이 2분기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적은 조금 실망스럽긴 하네요. 1분기가 사조 대림 같은 것도 많이 올랐는데 차트는 괜찮죠. 근데 아우 이거 뭔가요? 엄청 늘었네. 1분기가 작년에 어? 어, 2배가 넘었네요. 엄청난데요. 2,400억에 분기에만 1분기만 143억. 좋은데요. 부채 비율 좀 있긴 하지만 잠깐 연결이라 별도로 보겠습니다. 별도로까지 들었으면 괜찮은데 별도가 좀 떨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별도도 괜찮네. 연결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별도로도 이 정도면은 올해 충분히 뽑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실적이 좋아졌다. 사조 대림도 조금 염두에 두겠습니다. 오뚜기 발로 오른 걸 오뚜기 보세요. 오뚜기도 외국인 안 좋죠. 외국인 안 좋아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저평가는 아니지 뭐라도 투자 가능 레벨이죠. 그죠? 그래서 올해 별도로 봤을 때도 PER 별도로 1300이면은 오뚜기도 한 28% 영업이익이 올해 줄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PER은 농심보다 양호하고 그죠? PBR은 농심보다 높고 그냥 뭐 그런 상황이죠. 근데 차트는 조금 오르긴 올랐지만은 농심처럼 탁 고개를 든 게 아니라 좀 아래에서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조대림이나 이런 애들은 이 위에서 이렇게 딱 고개를 든데 이거는 올랐어도 위에 여기 이 매물대가 있죠. 여기를 못 들었잖아요. 오히려 차트는 뭐 사조대림이나 롯데푸드도 다시 고개를 든다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이거는 다시 하락할 확률도 있는데 MACD 하향 나서 사조대림처럼 조금이라도 고개를 좀 이렇게 드는 게 좋죠. 개인적으로 이마트도 좀 저평가 수준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마트는 그래도 외국인이 조금 이제 들어오려나요? 외국인 그렇게 빠져나가더니 미국 진출한 다음에 외국인 요거 좀 보겠습니다. 이마트는 약간 PB 0.45가 뭡니까? 좀 저평가죠. 이것도 10이면 양호하잖아요. 10 아래 무조건 양호한 거죠. 그죠? 1분기도 늘었어요. 엄청 늘었네. 그죠? 1분기 늘었고 이마트 잘 된다니까요. 별도에도 늘었고 지금 뭐 시가총액 4조 1년에 4천억 벌면 잘 번 건데 1분기만 1,800억 벌었으니까 1분기대로만 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한
최소 7천억 버는데, 그죠? 1분기대로만 벌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 4조 4천억에 10분의 1을 엄청, PER이 10 아래에 나오는 거죠. 올해 현주가에서 올해 PE 한 10 아래 7, 8 나오겠는데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거 보고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도 차트는 아직은 MSC 하향이라 좀 별론데 좀 관심은 갑니다. 예, 이 정도. 장단점이 있죠. 수급이 안 좋은데 좀 그런 거랑 농심하고 오뚜기가 조금 PR이 빠지긴 하네. 아주 딴 거에 비해서 조금 PR이 좀 안 좋긴 한데. 근데 여러분 뭐 가만 보시면 버핏도 코카콜라 투자해서 부자 됐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도 오뚜기든 농심이든 뭐 청정원 대상이 청정원인데요. 걔네들도 물론 코카콜라만큼 약간은 그 뭐죠 독점적인 음료를 개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농심도 뭐 신라면이나 뭐 이런 것도 계속 개발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런 종목들 농심이나 오뚜기나 뭐 청정원 이런 애들은 사실 적립적으로 투자하기 되게 좋아요. 이게 망할 리도 없고요. 그죠? 되게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레벨도 그렇고 음식료를 일부 해서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은 사조대림 오뎅을 먹어도 되게 맛있거든요. 내가 여러분 먹어보셔야 알지만은 동원 FMB도 있구나. 잠시만요. 동원 FMB 조금 이따 봐드리고요. 좋은데 일본 방사능 때문에 어묵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있긴 하죠. 물론 그러면 이제 민물고기로 하려나 그거 아니었으면은 사조 대림은 좀 많이 투자하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일본 방사능이 이제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동원 FMB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겠습니다. 조정 받았고요. 레벨권은 괜찮네요. 올해 1분기 실적만 괜찮으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22% 작년보다 올랐고요. 예전에가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PER 보시면은 8쪽으로 좋지 않은 저평가네요. 동원 FMB도 괜찮네요. 그죠? 별도로도 크게 빠지지 않으면 되는데 1.36에 영업이익 345억, 1분기 230억. 1분기대로 한다면 여기다 4억 파면 한 800억, 8, 900억이고 시총은 8,400억. 올해 한 PER 10은 나오겠네요. 그죠? 대충 봐도 별도로도 나올 것 같고. 그죠? 연결로 하면 더 잘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연결로는 좀 더 높으니까는 연결로는 좀 더 잘 나올 것 같고. 그죠? 괜찮은데요. 동원 참치인데 또 일본에서 원전에서 그 풀면은 또 참치 매출이 나중에 떨어지면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이제 일본이 그 방류 하나에 어떻게 되나 그거 그것만 아니면은 사조 대림이나 기왕 보는 게 사조 오양까지 한번 볼까요? 사조 오양 차트는 좋은데 증거금 100%라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실적은 흑자인데 왜 증자가 붙었을까? 증거금 100%는 부채가 맞는가요? 그것도 아닌데 증거금 100%가 왜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시 공시를 했나? 0.77에 나쁘지 않은데요. 시가총액 1250억인데 작년도에 괜찮고 별도로 봤을 때 분기 작년에 1800, 200, 700 나쁘진 않은데요. 사조 대림이 낫겠네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사조 오양도 증자가 왜 붙었는지는 한번 나중에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종목이 증거금 100% 종목이 이렇게 뜹니다. 예, 보통은 음식료 업종 잘 찾아보시면은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중단기적으로도 제2의 남양유업이 좀 나왔으면 어떨까 싶은데 이거 말고 사실 많습니다. 뭐 크라운지아 빙그레 뭐 많은데 예전에 좀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돼 있는 종목만 보고 나중에 또 좋은 게 있으면은 실시간 방송에 그 영상 아래 글 남기는데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